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실의 서민입니다. 저는 IA 국제비교연구 팀스 및 ICLS 심층 분석과 평가 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제에는 저를 비롯하여 김경희, 전성균, 이재원, 김슬비 박사님이 같이 수행하셨습니다. 이 과제에서도 특히 오늘 발표할 주제는 팀스 결과로 본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변화 추이입니다. 성과 발표이니만큼 제가 발표할 부분은 정의적 태도지만 우리 과제에서 수행한 중요한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과 맞물려서 그 시적절한 타이밍에 의해서 결과와 그와 관련된 주요 결과와 정책 제안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드리고 정의적 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A 국제비교연구는 IEA가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팀스나 ICRS 외에도 읽기 소양 평가인 펄스와 세계 시민교육 평가인 ICCS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EA 국제비교연구의 목적은 이 기관에서는 교육자, 정책 입안자,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교 교육 성과 점검과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국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스는 국제 수준에서 합의된 교육 과정에 기반하여 4년 주기로 수학, 과학 성취도와 추이를 파악하는 평가 연구입니다. 평가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ICRS는 국제 수준에서 컴퓨터 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5년 주기의 평가 연구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IA 국제비교 연구 가운데 팀스와 ICLS를 참여하고 있는데 시행 기관은 우리 기관인 카이스입니다. 이러한 카이스의 IA 국제비교 연구 참여의 의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여 국제 수준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하여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 수립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에서는 팀스 2019 결과와 이전 주기의 변화 추이 그리고 ICLS 2013 이 첫 주기로 처음 시행된 시기가 2013이기 때문에 ICLS는 ICLS 2013과 2018의 결과와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계속되어 온 정의적 태도가 낮다는 그런 거에 집중하여서 정의적 태도의 원인과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컴퓨터 정보 소양과 관련하여 컴퓨터 정보 소양에 대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코비드19 이전 이후의 ICT 관련 교육 환경 변화 및 학교 현장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학과 과학 성취도와 관련하여 팀스 2019 결과 및 변화 추이 국제 비교,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 특성, 문항 특성 심층 분석, 차별 기능 문항 분석,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수학 및 과학 성취도 태도, 정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팀스 2019 정의적 태도 결과와 변화 추이에 대한 국제 비교, 정의적 태도와 성취도의 관계 분석, 정의적 태도와 첫 태도에 따른 잠재 집단 분류 및 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마지막 파트이고 수학 팀스에서의 수학 과학 결과와 그 유의미한 정책 지원 그리고 ICRS의 결과 분석과 의미 있는 정책 지원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가장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주기 대비 성취도가 하락하였고 기초 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성취도 하락에는 특히나 수 영역에서의 성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 영역에서의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 수준 이하는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성취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 영역에서 혼합 계산, 규칙과 대응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5, 6학년군으로 상향 이동한 내용에 있어서 정답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자료와 확률 영역에서 성취가 낮았고 자료와 확률 영역에서도 수월 수준과 기초 수준 이하 학생률이 모두 양쪽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성취 격차가 심화되었다. 자료와 확률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상반된 성취, 우리는 자료와 확률에서 좀 큰 하락을 보이고 성취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오히려 상승을 보인 호주와 일본의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의 모두 대표값과 산포도, 표본 조사를 우리나라보다 더 이른 시기에 도입하고 자료와 확률의 연결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초등학교 수학의 혼합계산 도입 시기를 조정을 통해서 수화 연산 영역을 제고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수학 확률과 통계 영역의 내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세 번째, 확률과 통계 영역의 내용 도입 시기를 조정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수의 혼합계선을 개정 이전과 같이 3, 4학년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향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지도시 혼합 계산을 함께 다루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두 번째와 관련하여서는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통계 내용을 재조직화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통계적 추론과 관련하여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강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 분석 결과입니다. 과학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최근 3주기 내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남학생 우위 성차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특히 3주기 연속 생명과학에서 낮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전 주기와 비교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는데 평가 문항, 아무래도 교육과정에 기반한 평가이니만큼 평가 문항과 교육과정과의 일치율도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과정과의 일치율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제 평균에 비해서 문항과 교육과정의 일치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특히 국제 평균 일치율이 생명과학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다 생명과학만큼은 국제평가 문항이랑 그 나라의 교육과정과 일치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만 교육과정,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서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최근 3주기 동안 큰 변화는 없었지만 2주기 연속 화학 성취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제언은 첫째, 초등학교 과학과 영역별 비율 조정을 통한 내용 영역의 재구조화, 중학교 화학 영역의 재구조화, 성별에 따른 성취도 차이 완화의 노력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와 관련하여 현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각 학년에서 내용 영역, 즉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균등한 분께 분포하여서 25%, 22%그 정도로 가르치고 있는데 과학 개념의 위계나 학생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약간 생명과학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저학년으로 더 많이 배치하는 등 유연하게 비율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라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군에서 생명과학 내용의 강조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과학의 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슬기로운 생활교과에 기초 과학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변동이 가르치는 학년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 원소의 주기성 및 주기율표의 도입 시기나 가르치는 수준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원자 모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개념을 한번 도입하는 거 어떤지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ICRS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입니다. ICRS 분석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2013과 2018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ICRS 2018이 코비드19 이전에 시행된 분석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여 이번 연구에서 다시 사용함으로써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학교 현장의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주의 분석 결과에서는 컴퓨터 정보 소양의 하위 영역이 네 영역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보 생산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사용의 이해, 정보 수집,
디지털 의사소통의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사용의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 수준의 영역인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읍면 지역에서 모든 하위 영역의 점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컴퓨터 정보 소양 격차가 이전 주기 대비 심화되었습니다.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변화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전과 비교하면 학교에서 보유한 ICT 기술 자원이 증가하였고 ICT 사용 환경의 조성 및 지원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ICT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나 활용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사의 ICT 사용 역량은 높았지만 그래픽, 동영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ICT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역량이나 수업 동안의 수업 시 ICT 사용과 관련하여서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생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교사에게 어려웠던 점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발표 자료 작성이나 발표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나 이미지, 동영상 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첫째, 기초 소양으로서 컴퓨터 정보 소양 강화, 둘째, 정보 교과 교육의 체계화, 셋째, 컴퓨터 정보 소양 격차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기본적인 역량에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기초 소양으로서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의 중요성 명시, 둘째, 기초 소양으로서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 내용의 체제적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부터 정보교육을 도입하여 기초소양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급별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통하여 정보교육의 학교급별 연계성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소양격차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읍면 지역의 컴퓨터 정보 소양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컴퓨터 정보 소양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면 지역 학교의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ICT 코비드19가 진행되면서 ICT 자원 확보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ICT 기술 자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전국 학교의 ICT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럼 정말 지금의 가장 발표의 본론인 정의적 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스에서 정의적 태도는 자신감, 교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가치 흥미를 가치 인식을 추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태도는 척도 평균 10과 표준 편차 2의 척도 점수로 산출되고 이 척도 점수를 토대로 분할 점수를 적용하여 매우 긍정, 부정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는 두 가지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타내면 이러한 문항들을 토대로 자신감, 흥미, 가치 인식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들은 보고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 4학년 정의적 태도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이미 오랫동안 나왔듯이 우리나라는 수학과학 모두 자신감과 흥미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그럼 정의적 태도가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 대부분이 성취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 4학년 결과를 변화 추이를 살펴보시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큰 변화가 없지만 흥미에 있어서 진한색인 좋아하지 않음의 학생 비율이 201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에 대한 학생이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자신감, 과학에 대한 결과입니다. 수학과 달리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는 1호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11 대비 특히 여기 자신감,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서 11 대비 1호의 대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결과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 모두
자신감과 흥미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상대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척도 점수라는 것이 상대 점수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모두 낮거나 모두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의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면서 정치적 태도가 매우 높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냐? 대부분이 점수, 성취도가 낮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화 추이를 한번 보시면 과학, 수학과 달리 과학은 조금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큰 변화가 거의 없지만 흥미와 가치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아주 소폭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과학은 수학에 비해서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과학을 보시면 자신감과 흥미, 가치인식 모두 2015 대비 부정적인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긍정적인 학생 비율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은 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의 상관을 국가별로 비교한 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전 주기에서는 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의 상관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정의적 태도도 높다. 이게 매우 뚜렷한 나라였는데 이번 주기에 와서 그러한 상관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취도가 높을수록 정의적 태도가 높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의 산점들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게 이 부분이 성취도가 높으면서 정의적 태도가 낮은 국가들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성취도가 매우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 모두 정의적 태도가 거의 매우 낮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결과 모두 우리나라는 정의적 태도와 성취도의 상관이 높은데 특히나 초등학교 4학년보다는 중2에서 그 상관이 더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으로 오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정의적 태도도 높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래도 공부는 상관없이 정의적 태도가 높은 학생도 있지만 중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성적과 정의적 태도가 관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결과도 역시 팀스에서 국제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의적 태도를 함양한다고 하는데 무작정 함양할 것이 아니라 성취 수준에 따라 특성이 따로 있다면은 그거 차별화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성취 수준별로 정의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보시면은 이제 우수 수준 이상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의 긍정 비율, 수학 자신감의 긍정, 흥미가 있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수학 자신감은 큰 변화가 없지만 우수 학생들도 떨어지고 기초 수준 이하 학생들도 흥미가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그리고 우수 수준 이상, 기초 수준 이하 학생들입니다. 근데 과학은 기초 수준 이하에서 수학과 같이 자신감은 향상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전 주기 대비. 그리고 2011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결과도 보시면은 지금 기초 수준 이하 학생들의 자신감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난 15년간 수학, 과학, 종합 교육 계획이 발표되고 적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계획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정의적 태도가 낮은 학생들 또는 학교가 어떤 특성을 지닐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의적 태도에 따른 잠재 집단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잠재 집단 분류 결과 부정적인 집단은 속한 학생들은 이렇게 3% 그리고 긍정적인 집단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부정적인 학생 집단이 여기 3.10%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학생들에도 과학을 좋아하는 집단 그리고 수학을 긍정적인 집단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과학 결과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에서 과학과 수학으로 긍정 집단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은 오히려 부정 집단이 비학생 비율이 많고
그리고 수학과 과학 부정으로 되고 오히려 수학, 과학 긍정 학생들은 그냥 중학교에 가서 그냥 긍정 집단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으로 올라가면서 교과에 대한 부정이 더 강화됐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팀스가 주기별 반복되고 있는 정기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팀스 2015 초등학교 4학년, 팀스 2019 중학교 2학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 학생은 아니지만 팀스 2019 중2의 평가 대상 학생들이 1호 당시 초사의 평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생각해 본다면 유사 종단 자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학교급별 잠재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까 2019 초사 결과에서 확인 것처럼 교과 긍정 집단은 있었지만 2015 당시에는 부정 집단은 유입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초등학교 4학년 경우에는 긍정 집단이 있었고 긍정 집단은 다시 교과별로 분화돼서 수학 긍정 집단, 과학 긍정 집단,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집단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보셨던 팀스 2019 중2 자료와 비교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중2 학생들이 이전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정 집단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 집단이 형성되고 긍정 집단은 다시 통합돼 가지고 그냥 긍정 집단으로 하고 긍정 집단에 속한 학생 비율마저 초등학교 4학년 시기보다 더 대폭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급으로 가면서 오히려 교과별로 부정 집단이 분화되기 때문에 우리 정의적 태도 향상 방안 역시 물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수학의 긍정적인 것과 과학의 긍정적인 것이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 과학을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분석해 왔는데 통합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고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긍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과별로 긍정,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교과별로 부정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요인을 탐색해서 한번 옳은 처치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잠재 집단의 영향 요인을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미치는 결과는 교과에 대한 수업 명료성입니다. 여기서 수업 명료성이라는 것은 물론 학생인 자체도 명료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항 자체는 교사가 얼마나 다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인식한 학생일수록 그것이 긍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수학을 문제를 푸는 빈도가 많을수록 정의적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이게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문제만 혼자 많이 풀면 정의적 태도 높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시면 이러한 분석 결과 우리가 부정 집단에서 긍정 집단으로 이동하기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중학교 2학년 결과.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수업의 명료성과 명료성의 인식 그리고 혼자 힘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빈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앞선 화면에서 특히나 학교장의 인식이 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부정 집단 비율로 잠재 집단 비율에 잠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는데 그럼 학교별로 부정 집단에 속한 학생이 몇 명이 있는가 그 비율이 어떤가에 대해서 학교별 특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별 부정 집단에 속한 학생 비율이 3.8%였지만 중학교는 11.6%로 거의 3배의 가 많은 정도로 중학교에서 부정 집단에 속한 학생 비율이 많았다. 그리고 25분위 값으로 초등학교는 거의 부정 집단에 속한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가 약간 25%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최소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부정 집단에 속한 학생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부정 집단이 없는 학교와
부전학생 비율이 5% 이상, 즉 75%일 상위 있는 학교들의 특성을 비교 결과 수학 및 과학 자신감보다는 그래도 흥미에 따라서 학교들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동, 그러니까 부정 집단이 없는 학교일수록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동료들의 방해 행동이 없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비교해 보면은 부정 집단이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를 비교한 결과 학교의 학업 중시 분위기나 정의적 태도 관련한 정책 및 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학교장의 역할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학교 수준에서의 정의적 태도 함양 방안에 대한 제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높은 인지적 성취에 반해 정의적 태도가 낮은데 사실입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팀스 성취 상위국, 즉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낮다 그래서 막 단편적으로 그것이 나쁜 현상이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서 복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에 따라 정의적 태도 변화 양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4 기초 수준 이하 학생들의 자신감은 향상하였으나 흥미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정의적 태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약간 기초 수준 이하 성취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부정 집단 또한 교과별로 분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급 진학 시기의 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정의적 태도를 함양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으로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 정의적 태도 함양 프로그램 차별화, 그리고 학교급 전환 시기의 학업 적응력 강화를 통한 정의적 태도 신장, 학교급별 차별화된 정의적 태도 함양 정책 개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급에서는 긍정태도 강화, 중학교급에서는 교과별 부정태도 완화의 목표를 둔 세부 전략을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장의 인식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인지적, 정의적 성취의 균형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런 개발과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는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